지금 미국이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숨통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런 노력이 느껴지는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같이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증시 조정 핑계가 될지. 중요한 이슈가 이번 주에 있었는데 역시 한미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8월 18일 날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요게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3국,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모인 건 이번이 사상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최소 1회 열기로. 협의를 강화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협의체였는데 이제 협력체, 그러니까 좀 더 끈끈한 협력체로 지위를 격상하는데 합의를 한 모습입니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 별장에 초대를 했거든요. 캠프 데이비드라 그래서 요게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했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장소도 괜히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요거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은 바이든의 목적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이번에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요겁니다. 정상회의 최초로 공동 성명에 중국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간접적으로 명시한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중국을 거명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공동성명서 원문인데 중국의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한미일 vs 북중러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선명해진 거죠. 편가르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중국이 제일 민감해하는 대만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입장 변함이 없고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간섭을 하는 거죠.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거. 대만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간섭하는 거. 중국은 대만이 거의 자기 나라급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해하는데 이렇게 대만까지 언급하면서 좀 건드렸습니다. 계속 압박을 하는 모습이고요. 말 그대로 포위망을 계속 좁히는 모습입니다. 한국, 일본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외신들 읽어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중국이 너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가만히 냅둘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니까요, 불과 10년 전 2013년 때만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별장에 초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이때만 해도 이제 미국이 중국 키워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별장에 초대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 돼버렸고, 불과 몇 년 전 트럼프 전 행정부 때도 시진핑을 이제 별장에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협의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시진핑 3년임 사실상 독재, 사실상 장기 집권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너무 권력이 막강해져가지고 이제 미국이 가만 냅두기 어렵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까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가만 냅두기 어렵기 때문에 한미일 이런 새로운 협의체, 협력체까지 만들어가지고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대만까지 언급하면서 중국 명시하니까 또 중국이 열받아가지고요, 아예 이런 것까지 공개합니다. 대만 침공 훈련 영상까지 공개해버립니다. 실제로 침공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아주 지금 긴장이 고조돼 있는데 마치 대만에 침공하는 것 같은 시뮬레이션 하는 영상까지 공개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한미일 공동성명 발표하고 나서 6시간 만에 또 대만 둘러싸고 군사훈련, 군용기 42대에다가 함선 8대 보내가지고 계속 시위하는 거죠. 요즘 중국은 맨날 대만 근처에서 시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아주 대놓고 한번 싸워보자고 붙자고 계속 도발하는 것 같다. 냉전의 한기가 느껴진다. 한번 붙어보자는 거냐 이러면서 계속 부글부글 화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요즘 이런 얘기 나와요. 지금 중국 불확실하잖아요. 경제도 안 좋고 이러니까 내부의 불확실성, 혼란스러움 이런 거를 좀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대만 침공을 막 더 앞당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보통 지금 예상하는 게 막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중국이 대만 친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이걸 더 앞당길 수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뉴스에서 다뤘다 안 다뤘다 해서 그렇지 맨날 군사훈련하고 경계선 넘어가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요, 거기다가 이제 심기를 지금 건드린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회담이 사실상 아시아판 나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러시아랑 싸우는 게 여기 나토잖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지만 그 뒤에서 나토가 무기도 지원해주고 막 싸우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너네 한미일 사실상 나토 아니야 이거? 니네들끼리 협력해가지고 완전히 안보동맹, 군사동맹 맺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신문에 아주 크게 대서특필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미일 위험한 도박 중이다. 누가 긴장을 고조시키는지 세계가 판단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이 지금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거죠. 전쟁을 일으킨다면 너네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국 입장에서도 위험 수위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경하게 반발을 하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바이든은 아랑곳 안 합니다. 지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다음 달에 어디 간다고 하냐면요, 베트남에 갑니다. 베트남에 왜 가냐면 중국 견제하려고. 여기 바로 다음 베트남 만나가지고 전략 제휴, 군사 제휴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순까지 날짜까지 밝혔고요. 참고로 여기 5월 달에 몇 달 전에는 요 베트남 옆에 필리핀 있거든요. 여기 딱 구도가 보이시잖아요. 대만, 필리핀, 베트남. 요 필리핀하고 올해 5월 달에 만나가지고 철통 같은 방위를 약속하면서 무기도 빌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는 느낌입니다. 점점점 이렇게 좁혀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고조되니까 중국도 확실히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중국 포위 외교라고 불리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국, 일본, 대만, 방금 말씀드린 베트남, 필리핀 완전히 이렇게 포위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동맹과 제휴를 맺어놓고 중국을 압박하는 중국과 북한, 또 러시아 구도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야, 그래서 지금 이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정말 극단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게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이런 이슈 때문에 혹은 어디서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안 좋은 상황이 또 벌어질지 모르니까 야, 이런 경계감도 많이 높아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한번 지켜보긴 할 것 같아요. 한국이 또 하필 여기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정말 어쩌다 이게 또 아시아가 이렇게 한복판이 돼가지고요. 그런 긴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런 이슈가 있었고 거기다가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미국의 다음 타겟이 중국의 전기차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야, 이게 현실화되면 좀 골치가 아픈데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사실상 전기차가 이동하는 스마트폰이잖아요. 중국 전기차가 첩보를 수집한다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 가능성이 있다. 이거 중국 전기차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다 나오는 겁니다. 영국에서 특히 지금 아주 강하게 이걸 얘기하는데 어떻게까지 말하냐면은 중국 전기차가 영국을 마비시킬 수 있다. 전기차 보시면 카메라나 고성능 반도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명분 삼아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고 자율주행차까지 가면은 사실상 원격으로 상대 국가에 있는 전기차를 조종해가지고 피해를 줄 수 있는 트로이 목마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까지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침공을 해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올해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자동차 수출국 1위가 됐거든요. 일본도 제치고 작년에 독일하고 한국도 제쳤습니다. 원래 자동차 강국이 일본, 독일, 한국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자동차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중국이 그걸 제쳐버렸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가 전기차 잘 만들고 잘 파니까 이제 시샘이 나가지고 우리 중국 전기차 이제 견제하려고 괜히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만들고 있다. 억지다. 무슨 정보 수집이냐. 전기차는 그냥 자동차지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그림 표현되는 거죠. 저렴하고 성능 좋은 가성비 좋은 전기차라는 트로이 목마를 유럽, 미국 전 세계에 심어가지고 이제 정보 수집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안보 관련된 얘기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중국 전기차 안에 고해상도 센서나 동영상 촬영 장치, 고성능 반도체 탑재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라고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게 너무 억지인가요? 아니면은 진짜 있을 법한 얘기로 보시나요? 이게 미국, 영국의 억지다 아니면은 실제 있을 법하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중국도 저런 말 할 명분이 없는 게 중국도 이미 똑같은 이유로 미국의 테슬라를 제재했습니다. 21년부터 이제 중국에 있는 테슬라를 못 다니게 막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명분이 안보 때문에 테슬라에 달린 카메라가 중국에 있는 군부대나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한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제재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테슬라 금지 표시판이 있어요. 웃지 못할 얘기긴 한데 최근에도 시진핑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 근처에는 아예 테슬라가 오지도 못하게 막아서 뉴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쨌든 쉽게 말해서 시진핑의 동선이 다 파악되면은 어쨌든 그것도 안보에 직결되는 얘기가 맞으니까 그런 걸 중국도 안 좋게 여기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영국도 야 이거 중국 전기차 수입하는 거 맞냐 이렇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이제 가면 초기 단계긴 하지만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의 첨단 산업들을 다 제재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8년 19년에는 화웨이라고 하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업, 통신 장비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이 화웨이가 정말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었죠. 미국, 유럽 이런 쪽에 안 침투해 있는 곳이 없었는데 요거 완전 제재해버렸죠. 그래서 거의 이제 완전히 사업을 접다시피 했었는데 그걸로 이제 첨단 산업 굴기를 완전 꺾어버리고 또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틱톡이라고 하는 유튜브도 꺾어버릴 만큼 위협적인 중국에서 만든 SNS인 틱톡 이거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1분 내외 쇼폼 영상의 선두주자 틱톡 금지법도 지금 아직 최종 통과가 안 돼서 그렇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금지한다 만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다음으로는 사실상 첨단 기술들이 집약된 물건이 전기차잖아요.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오는 게 맞냐 부품이나 이런 거 다 제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미중 갈등 이런 게 진짜 고조되거나 하면은 여차하면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뭐 테슬라가 안 그래도 지금 전기차 가격 경쟁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미중 갈등 우려로 같이 더 빠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해명을 한 게 뭐라 그러면 테슬라가 우리 정보 수집 안 한다. 우리 미국으로 유출 안 한다. 해명을 합니다. 중국에서 얻은 카메라로 찍힌 데이터 다 중국에 있다. 이게 참 반대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틱톡이나 미국에 있는 중국 회사들한테 청문회 열어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따졌던 거거든요. 야, 미국에서 수집한 너네 데이터 다 중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그 미국인들 주민번호나 개인정보 이런 거 다 수집해가지고 너네들 중국으로 다 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청문회까지 열었었는데 지금 완전 반대가 됐습니다. 상황이. 테슬라가 해명을 하는 거죠. 아니야, 우리 중국에서 우리 수집한 거는 우린 중국에만 해. 절대 미국에 보내지 않아. 백악관에 국방부에 보내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슬라가 메인 타겟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와가지고 같이 좀 빠지는 것도 덩달아 더 빠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가격 인하 우려도 있지만 중국 정부도 여차하면 자꾸 테슬라를 때리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애플보다도 테슬라를 더 때리는 것 같아요. 타격이 커서 그런지 다음 차세대 첨단 기술 경쟁의 장이 테슬라로 넘어와서 그런지 요즘은 미중 갈등 얘기 나와도 애플은 별로 이슈가 없는데 확실히 테슬라가 많이 얻어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변동성도 좀 컸지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바이든이 지금 블랙락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도 불러서 조사하고요. MSCI라고 해서 인덱스 만드는 회사예요. 지수, MSCI 신흥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 이런 거 만드는 지수 회사 다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중국 ETF 펀드 이런 거 하지 마. 괜히 해가지고 중국 기업들한테 돈 들어가게 하는 거 하지 마. 라면서 이제 사실상 조사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약간 이렇게 사실상 행정명령,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뒤에서 불러가지고 조사해서 약간 제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도 기관들도 결국은 돈 빼라는 간접적인 압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돈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헤지펀드나 기관들이 빠르게 중국에서 돈 빼는 중이라는 자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 중국 관련주들인데 지금 글로벌 스탁 매니저들이 해지하려고 중국에선 좀 돈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미국이 막 전기차 제재한다는 얘기 나오고 펀드나 ETF까지 제재할 수도 있다 그러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해가지고 베트남, 뭐 필리핀까지 해서 포위망 좁히고 있다. 이런 제재 때문에 지금 확실히 위안화 가치 폭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환율인데요. 지난주에 위안화 가치가 16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달러 대비해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로 이렇게까지 저평가가 된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중국 쪽 위기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물론 부동산 쪽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이 아주 작심하고 지금 이번 기회에 중국을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숨통을 쪼이려고 한다라는 음모론 아닌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이 환율이 급격하게 움직이고 있고 여기 확대한 건데 올해 지금 고점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에서도 인민은행이나 정부가 환율 방어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그래도 지금 환율이 생각보다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결국은 양털깎기라 그래서 한 번씩 미국이 신흥국들 잡아먹을 때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 보시면 순진한 양들을 유혹해가지고 보내서 털 싹 다 깎아가지고 털이 이제 돈 되잖아요. 돈 싹 다 가져간다 이래서 여기 홀딱 벗은 중국이 보이는데 양이죠, 양. 그래서 이번에 결국은 미국의 양털깎기 대상은 중국이다. 30년 전에 일본이 미국한테 대적했다가 싹 다 양털깎기 당했듯이 이번엔 중국이다라는 음모론 같은 얘기도 계속 나오는 게 이런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거들이 없는 얘기는 아니죠. 지금 보시면 공동 성명회까지 중국을 거론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거의 적국으로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달러나 금리 올라가면서 유동성 흡수하면서 마치 중국이 쓰러지길 기다릴 때까지 계속 때린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눈여겨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주요 이슈들 한번 정리해봤고요. 역시 계속해서 중국 포위 외교는 더더더 가시화되고 더 속도가 빨라지는 게 느껴져서 이 이슈는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저도 한번 팔로우를 해보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보시는 자료는 미중 갈등 관련주거든요. 애플, 테슬라, 나이키, 스타벅스, 화장품 에스티로더, 대만의 TSMC 반도체 회사, 항공사 보잉, 마이크론 반도체 ETF 이런 게 미중 갈등 관련주인데 역시 고조될 때마다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이런 좋은 주식들 구독자분들 보셨을 때 이런 회사들은 미중 싸워도 결과적으로 끄떡 없다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주식들은 요럴 때 또 조정의 기회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애플, 테슬라, 나이키 이런 주식들은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긴장감 고조 이런 우려가 커질 때 또 사두면은 나중에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관리도 있지만 또 기회로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추가 조정이 이어질 경우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가만히 안 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 브릭스 정상회담이라 그래가지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중국,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5국가가 모여서 만든 요 회의가 브릭스 정상회담인데 여기 회의 열어가지고 이제 서구권에 대항하는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없는 상황입니다. 탈달러 한다 그러고 서구권에 대항하는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도랑 중국 이런 나라들도 지금 사이가 안 좋고 해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협력이 딱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서로 이해관계도 안 맞고 심지어 서로 싸우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가지고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나오면 제가 같이 한번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또 마침 브릭스 정상회담도 있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